안녕하세요. 초월 담록입니다. 우리는 지금 임마누엘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위대한 여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선언적 변증론을 통해 인간 이성이 경험의 한계를 넘어 무조건적인 것을 추구할 때 발생하는 필연적인 착각들, 즉 변증론적 가상의 실체를 폭로하는 칸트의 비판적 작업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성이 영혼, 세계 전체, 그리고 신과 같은 개념을 다룰 때 왜 오류에 빠지는지, 그리고 이러한 이념들이 지식을 확장하는 데는 쓸 수 없지만 우리의 지식을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탐구의 방향을 제시하는 규제적 원칙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이해했습니다. 이제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의 마지막 대단원인 선언적 방법론으로 들어설 차례입니다. 그 첫 번째 장은 바로 순수 이성의 규율입니다. 선언적 방법론은 순수 이성이 경험의 경계를 넘어 사변적인 영역으로 확장하려는 경향을 억제하고 통제하는 부정적인 가르침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합니다. 칸트는 이러한 억제와 제어를 규율이라고 부르며 이는 단순히 기술을 가르치는 문화와는 구별됩니다. 순수 이성 철학의 전 영역에서 이 규율만이 엄격하게 부정적인 유용성을 가지며 오류로부터 이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규율이 필요하고 그 성격은 무엇일까요? 순수 이성은 그 본성상 끊임없이 경험의 영역을 넘어서려는 유혹을 느낍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측정할 수 없는 것, 경험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예를 들어 우주의 끝은 어디일까?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을까? 신은 존재하는가와 같은 질문들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이성의 자연스러운 경향은 결국 체계적인 환상과 오류에 빠지게 만듭니다. 규율은 바로 이러한 오류와 환상에 대항하는 특별한 부정적 입법으로서 이성의 오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악을 막고 이성의 능력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성은 스스로를 통제하고 제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칸트는 이성의 오용을 막기 위한 규율을 여러 측면에서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독단적 사용에 대한 규율입니다. 순수 이성은 개념을 구성할 수 있는 수학적 방법론의 성공에 매료되어 철학적 영역에서도 동일한 독단적 방법을 적용하려 합니다. 수학은 개념에 상응하는 순수 직관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각형이라는 개념을 설명할 때 우리는 실제로 삼각형을 그릴 수 있고 그것을 통해 개념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학적 지식은 이러한 개념의 구성을 통해 확실성을 얻습니다. 그러나 칸트는 철학적 지식과 수학적 지식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를 지적하며 수학적 방법론을 철학에 적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철학적 지식은 개념의 분석만을 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철학자는 자유나 정의와 같은 개념을 성찰하지만 그 개념에 상응하는 어떤 구체적인 대상을 직접 구성할 수는 없습니다. 철학자는 개념을 성찰함으로써 새로운 속성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미 개념 안에 포함된 내용을 명료화할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순수 이성이 수학적 독단론을 모방할 때 발생하는 오류는 객관적인 지식, 즉 개념에 상응하는 직관 없이 순수한 사변만을 확장하려 할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철학에서 수학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순수 이성은 독단적인 증명을 제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철학은 수학처럼 확실한 증명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독단적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논쟁적 사용에 대한 규율입니다. 칸트는 이성이 모든 활동에서 비판의 자유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어떤 금지나 억압도 이성 자체를 해치고 의혹을 불러일으킬 뿐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순수 이성의 영역에서는 진정한 논쟁이 있을 수 없다고 칸트는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양측의 주장, 즉 태제와 안티태제 모두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는 대상을 다루기 때문에 어느 쪽도 자신의 주장을 확실한 지식으로 입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영혼은 영원 불멸하다는 주장과 영혼은 죽음과 함께 소멸한다는 주장은 모두 경험적으로 검증될 수 없으므로 어떤 논쟁도 진정한 결론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칸트는 이러한 논쟁이 오해에 기반한 것이므로 비판이 양쪽의 독단적 주장이 허위에 불과함을 보여주어 분쟁을 끝내는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비판은 독단론자들이 그들이 다루는 대상의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칸트의 비판적 방법은 회의주의적 방법과 다릅니다. 회의주의는 모든 지식의 토대를 약화시키지만 칸트의 비판적 방법은 확실성을 목표로 합니다. 비판은 갈등의 지점을 발견하고 그 문제가 인식의 한계에서 비롯되었음을 밝혀내어 평화로운 해법을 모색합니다. 이성은 자신이 무엇을 알 수 없고 무엇을 알 수 있는지 그 한계를 명확히 인식함으로써 더 이상 무의미한 논쟁에 휩쓸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설적 사용에 대한 규율입니다.
순수 이성의 영역에서는 가설이 금지됩니다. 칸트는 상상, 즉 이매지네이션이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발명적이 되려면 그 대상의 가능성이 이미 확실하게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과학에서 어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가설을 세울 때는 그 가설이 적어도 경험적으로 관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경험을 초월하는 개념, 예를 들어 단순한 영혼, 비접촉 인력, 비공간적 현존 등은 그 객관적 실제성이 입증될 수 없으므로 정당한 가설로서 채택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가설은 실제 현상을 설명하는 데 사용될 수 없으며 단지 공허한 사고의 산물에 불과합니다. 이성은 검증 불가능한 가설을 세움으로써 지식을 확장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칸트의 주장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증명에 대한 규율입니다. 선험적 합성 명제의 증명은 반드시 개념을 통해 대상에 직접 적용되어서는 안 되며 경험 자체의 가능성을 통해 그 개념의 객관적 타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전의 원칙들의 분석론에서 다루었던 내용과 연결됩니다. 즉, 선험적 지식은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으로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칸트는 초월적 명제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의 증명만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의 개념으로부터 그리고 그 개념의 대상 가능성에 대한 유일한 조건으로부터 합성적 조건이 도출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 10가지 증명을 제시한다면 그는 사실상 유효한 증명을 하나도 가지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선험적 증명은 그 본질상 유일하다는 것이죠. 또한 증명은 간접적인 변증적 증명이 아닌 직접적인 오성적 증명이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간접 증명은 반대 명제가 모순됨을 보여주어 해당 명제가 참임을 입증합니다. 예를 들어 X가 거짓이므로 Y는 참이다와 같은 방식이죠. 하지만 초월적 영역에서는 반대 명제가 주관적인 사고 조건과 모순될 뿐 객관적인 모순이 아닐 수 있으므로 오류를 범하기 쉽습니다. 칸트는 직접적인 오성적 증명을 통해 개념과 직관의 연결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명만이 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오늘 초월 담록에서는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중 선험적 방법론의 첫 번째 장, 순수 이성의 규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규율이 왜 필요하며 독단적 사용, 논쟁적 사용, 가설적 사용, 그리고 증명에 대한 이성의 오용을 어떻게 제어해야 하는지에 대한 칸트의 통찰을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이 규율은 이성의 경험의 한계를 넘어설 때 발생하는 오류와 환상으로부터 이성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순수 이성의 규범이라는 주제로 칸트 철학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을 탐구할 예정입니다. 이성의 규제적 사용이 우리의 실천적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이성이 어떻게 도덕적 행위의 근거를 마련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초월 담록과 함께 칸트의 위대한 사유를 탐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듣고 싶은 주제나 철학자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